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김원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Diffusion Based Image Generation for In Distribution Data Augmentation in Surface Defect Detection으로 2024년 2월에 비즈앱에 게시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논문 내용을 따라서 Introduction, Related Work, Background,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표면 결합 감지가 왜 중요한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합 감지는 제품의 최종 품질을 보증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전문가가 육안으로 검사를 수행했지만 이는 작업자의 필요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비전 검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게 되었지만 이 역시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입니다. 제조 공정의 특성상 대부분의 생산품은 정상 제품입니다. 결함 제품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므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은 압도적으로 많은 정상 샘플과 극소수의 결함 샘플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은 모델이 소수 클래스인 결함의 특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게 만들어 분류 성능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파워 리전 데이터 증강으로 정상 샘플 이미지 위에 인공적인 노이즈나 질감 아티팩트를 덧쓰여 가상의 결함 샘플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실제 결함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분포 외의 데이터입니다. 모델은 이 데이터를 통해 무엇이 명백히 정상이 아닌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 제품을 결함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tam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델은 여전히 진짜 결함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미세하고 복잡한 특징은 학습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결함을 정상으로 놓치는 미탐을 줄이는 데는 한계를 보이며 이는 낮은 재현율로 이어집니다. 이번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바로 확산 모델을 이용해 실제 결함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분포 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결함의 진정한 시각적 특징을 학습하게 하여 미탐을 줄이고 재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가지 데이터 증강 철학을 전략적으로 결합합니다. 기존의 분포 외의 데이터 증강 방식과 새롭게 도입한 분포 내 데이터 증강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인앤아웃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아웃 데이터가 정상의 경계를 까다롭게 정의하여 정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인 데이터는 결함의 정의를 풍부하게 만들어 재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방식의 상부적인 결합을 통해 전체적인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결함 데이터가 전혀 없는 제로샷 상황부터 소수 또는 다수 존재하는 퓨샷 상황까지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 KSDD2 벤치마크에서 0.78이라는 소타 성능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and Background입니다. 제안 방법론의 핵심 기술인 확산 모델, 즉 DDPM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DPM은 비평형 연력학이 확산 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생성 모델입니다. 그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원본 이미지에 점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여 완전한 노이즈를 만드는 순방향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완전한 노이즈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역방향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모델은 이 역방향 프로세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DDPM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대표적인 생성 모델인 간을 능가하는 매우 사실적이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컨디셔닝이란 기법을 통해 생성 과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긁힌 자국이 있는 금속 표면과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주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특징을 활용합니다. 거대한 사전 학습된 DDPM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미세 조정 기법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드림부스로, 드림부스는 단 몇 장의 이미지만으로 모델이 새로운 시각적 개념을 학습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표면 이미지 몇 장을 주고 이것은 SKT라는 고유한 표면이다 라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보존 손질이라는 장치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서 모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둘째는 로라입니다.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 전체를 미세조정하는 것은 엄청난 계산 비용을 요구합니다. 로라는 모델이 기존 가중치는 고정한 채 저랭크 행렬이라는 훨씬 작은 규모의 파라미터만 추가하여 학습시키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하드웨어 사양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학습이 끝난 후에는 이 작은 행렬을 원래 모델에 병합하기 때문에 추론 시에 속도 저하가 전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적 배경으로 인앤아웃 방법론이 한 축을 담당하는 분포 외 데이터 증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per region 데이터 증강은 정상 이미지 위에 인공적인 노이즈 패치를 겹쳐 가상의 결함 샘플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실제 결함이 분포하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분포 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맴색의 데이터 증강 파이프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인앤아웃 프레임워크에서 맴세그가 생성한 분포 데이터는 분류 모델에게 완벽하게 깨끗한 정상 샘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학습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정상과 부정상을 구분하는 결정 경계를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델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인앤아웃 방법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의 목표는 총 n개의 결함 이미지를 추가로 생성하여 데이터셋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절반씩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한 DDPM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분포 내의 결함 이미지를 2분의 n개 생성합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인 맴세그를 사용하여 인공적인 분포 외의 결함 이미지를 나머지 2분의 n개 생성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제품 생산 라인처럼 아직 결함 샘플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제로샷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소수 또는 다수의 결함 샘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N샷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각 시나리오의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매우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제로샷 시나리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 결함 이미지가 단 한 장도 없다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결함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미세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총 샘플 선택, 모델 및 기법, 프롬프트 설정, 로라 가중치 제어, 최종 모델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인 샘플 선택은 결함 샘플이 아닌 정상 샘플의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논문에서는 50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방법론이 가장 독창적인 부분입니다. 결함을 생성하기 위해 결함이 아닌 정상을 학습시키는 역발상입니다. 모델 및 기법 단계에서는 선택된 정상 샘플들을 이용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드림부스와 로라 기법으로 미세 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롬프트 설정입니다. SKT 백그라운드와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SKT는 아무 의미 없는 고유 식별자 토큰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대상 클래스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SKT라는 단어를 방금 학습한 완벽한 정상 표면의 질감과 특징과 강하게 연관짓게 됩니다. 즉, 모델은 결함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이 이상적인 정상 상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라 가중치 제어 단계에서는 알파라는 파라미터로 미세 조정의 강도를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학습된 로라 행렬을 원본 모델에 병합하여 특정 제품의 표면에 특화된 모델을 완성합니다. 이제 이상적인 정상 상태를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결함을 생성하는지 데이터 생성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포 내 이미지 생성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미세 조정된 모델에 SKT 백그라운드 크랙드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이때 모델은 개념적인 합성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신이 학습한 SKT, 즉 이상적인 정상 표면의 개념과 원래부터 알고 있던 일반적인 균열의 개념을 결합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단순하게 균열 이미지를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이상적인 표면에 균열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여 매우 맥락적이고 사실적인 결함을 생성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 검증 단계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생성된 이미지를 보고 품질을 평가하여 좀 더 깊은 긁힘이나 미세한 점 형태의 결함과 같이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암묵적인 지식을 AI 모델에 주입하는 효과적인 통로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프롬프트가 확정되면 목표 수량인 2분의 n개의 분포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나머지 2분의 n개의 분포의 이미지는 memseg를 통해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두 종류의 증강 이미지와 모든 정상 원본 샘플을 합쳐 최종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N샷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는 제로샷과 달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n개의 결함 실제 샘플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n이 5개 내외로 매우 작으면 퓨샷, 200개 이상으로 많으면 풀샷이라고 부릅니다. 미세조정 프로세스는 제로샷과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 선택 단계에서 정상 샘플이 아닌 사용 가능한 N개 결함 샘플 전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이후 과정은 동일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드림비스와 로라로 미세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고유 토큰 SKT를 이제 이상적인 정상 상태가 아닌 주어진 N개 결함 이미지들이 가진 공통적인 시각적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파라미터로 강도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로라 행렬을 병합하여 미세 조정을 마칩니다. 인샷 시나리오의 데이터 생성 단계입니다. 분포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제 모델은 SKT라는 토큰의 의미를 실제 결함의 특징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SKT 백그라운드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학습에 사용된 결함들과 유사한 새로운 결함 이미지를 2분의 n개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분포 A 이미지는 제로샷과 동일하게 memseg를 통해 2분의 n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최종 학습 데이터셋 구성에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성된 분포 내 분포 외 이미지와 전체 원본 정상 샘플에 더하여 미세 조정에 사용되었던 원본 결함 샘플 n개가 최종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델이 합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부터도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론을 종합하여 두 증강 방식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는 인앤아웃 접근법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memseg가 생성하는 분포 외 데이터는 분류기에게 정상이 아닌 것이 경계를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정상 분포에서 멀리 떨어진 인공적인 샘플들을 보여줌으로써 모델은 정상의 기준을 매우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상 샘플을 결함으로 잘못 판단하는 실수가 줄어들어 정밀도가 향상됩니다. memseg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예시는 아래 예시 중 왼쪽이 사진과 같습니다. 반면 DBPM이 생성하는 분포 내 데이터는 진짜 결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풍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실제 결함과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다양한 샘플들을 통해 모델은 결함이라는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모습, 즉 내부 분산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묘하거나 희귀한 형태의 결함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재현율이 향상됩니다. DBPM이 생성하는 샘플의 실제 모습은 아래의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앤아웃은 이 두 가지 상보적인 학습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보통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지만 인앤아웃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그 균형점을 높임으로써 최종적인 분류 성능 지표의 에버리지 프리시즌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제 제한된 방법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콜렉터 서페이스 디펙트 데이터셋 2를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집된 컬러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결함의 모양, 크기, 색상이 매우 다양하고 배경 질감도 복잡하여 결함 감지 분야에서 난이도가 높은 벤치마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 크기는 일관된 실험을 위해 200에 600 픽셀로 표준화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학습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학습셋에는 정상 샘플 2085개와 결함 샘플 246개가, 테스트셋에는 정상 894개와 결함 1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모든 실험은 엔비디아 RTX 4090 GPU 환경에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실험의 재현을 위한 주요 부연 세부사항입니다. DDPM 미세 조정에는 기마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테이블 디퓨전이 사용되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메모리 효율적인 아담 W 8비트를 학습률은 1, 2-5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로라는 일반적인 버전이 아닌 3x3 컨볼루션 레이어에도 저랭크 근사를 적용하여 효율을 더욱 높인 로라 C3 라이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최종 결함 분류기로는 이미지 분류의 표준 모델인 레스넷 50을 사용했습니다. 원본 레스넷 50의 마지막 완전 연결 계층을 정상 결함을 구분하는 이중 분류기로 교체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분류기는 옵티마이저로 SGD를 학습률은 0.01, 배치 크기 5의 조건으로 총 50fp 동안 학습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픽셀 단위의 결함 마스크 없이 이미지가 정상인지 결함인지만 알려주는 약한 지도 학습 환경에서 모든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산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 환경과 가장 유사한 설정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함 데이터가 전혀 없는 제로샷 시나리오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단 50개의 정상 샘플만으로 DDPM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결과를 요약한 표를 보시면 램세그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정밀도가 0.733으로 높지만 재현율은 0.436으로 낮았습니다. 반대로 DDPM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재현율이 0.695로 매우 높지만 정밀도는 0.427로 낮았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각 반복론의 특성이 실제 실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앤아웃입니다. 두 방법을 결합했을 때 정밀도와 재현율이 균형을 이루면서 최종 성능 지표인 AP가 0.6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포 내 데이터와 분포 외의 데이터가 실제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이 둘을 결합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임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또한 실제 결함 데이터가 전혀 없이도 의미 있는 수준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단 5개의 결함 샘플만 사용한 퓨샷 시나리오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램세그의 단독 방법이 0.593이 AP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DDPM이나 인앤아웃은 그보다 약간 낮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인앤아웃의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중요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는 DDPM이 극소수의 샘플에 과적합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단순한 과적합을 넘어 특수성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림부스는 주어진 샘플이 특정한 모습을 매우 충실하게 학습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공한 5개의 결함 샘플이 모두 가능 긁힘 형태였다면 모델은 오직 가능 긁힘과 유사한 결함만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는 파임, 얼룩 등 다양한 결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합성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오히려 다양한 실제 결함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N샷 방법을 현장에 적용할 때 미세 조정에 사용할 N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전체 결함의 종류를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실용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셋에 있는 모든 결함 샘플 246개를 사용한 풀샷 시나리오입니다. 이 실험이 인앤아웃 방법론의 잠재력을 최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데이터 증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 모델은 0.747의 AP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데이터셋이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0.733을 이미 상회하는 강력한 베이스라인입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해나 방번호는 생성한 이미지 수가 120장일 때 AP 점수 0.782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베이스라인과 이전 소타 기록을 모두 큰 폭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최고 성능입니다. 정밀도가 0.906으로 매우 높게 유지되면서도 준수한 재현율을 기록하여 두 방식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충분한 양의 실제 결합 데이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인앤아웃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는 것이 분류 모델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증명하며 KSDD2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정밀도와 재현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논문에 제시된 그래프들을 보면 일관된 경향이 나타납니다. 먼저 분포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뱀세그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꾸준히 높은 정밀도와 낮은 재현율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분포 내 데이터를 생성하는 DDPM은 높은 재현율과 낮은 정밀도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인앤아웃은 바로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맴색의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DDPM을 통해 부족했던 재현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최종적인 AP 점수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향후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증강 방식을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안전 필수 부분 검사에서는 미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DPM의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본 연구의 기여와 핵심 발견을 요약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는 첫째, 분포 내 데이터와 분포 외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인앤아웃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증강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표면 결함 감지라는 산업적 문제 해결을 위해 DDP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를 통해 KSD2라는 고난도 벤치마크에서 0.78이라는 AP로 새로운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포 외 데이터는 정밀도를, 분포 내 데이터는 재현율을 높이는 상부적 관계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실제 결합 데이터가 전혀 없는 제로샷 환경에서도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극소수의 샘플만 사용하는 피자 상황에서는 샘플의 대표성에 따른 거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한계점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 방향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제로샷 접근법은 신제품을 막 출시하여 결함 데이터가 거의 없는 초기 단계에서도 선제적으로 고품질의 자동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생성된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현장 전문가만이 아는 미묘한 결함에 대한 지식을 텍스트 프롬프트라는 형태로 AI 모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지식 이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제한된 방법론을 KSTD2 외에 금속, 직물,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일반화 성능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균열이나 긁힘을 넘어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형태의 결함을 텍스트 프롬프트로 얼마나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자 시나리오에서 발견된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대표 샘플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액티브 러닝과 같은 기법을 결합하는 연구도 유망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